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9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물가 대책 내놔라. 체코 프라하에서 수천 명 시위.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나게 되면 서민들은 죽어나가죠. 그리고 기업들도, 가게들도 다 힘이 듭니다. 내 소득은 늘어나지 않는데 물가만 늘어나니 나가야 될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계속 가난해지는. 그쵸? 그런 세상이 도래하고 이미 그 세상을 향해서 인류는 계속 기득권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 부분이죠. 주간 증시 전망, 한은 12일 금리 인상 예고. 한국은행 또한 금리 인상 빅스텝을 단행했어요. 미국 물가도 발표. 계속 물가 이야기가 나오고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서양과 미국과 유럽, 그리고 기타 기득권이 만들어낸 바로 작품이죠. 제가 계속 언급드렸던. 자, 그리고 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금리가 단지 0.75%, 1% 올라가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배꼽절 중요한 건 뭐다? 내가 만약에 금리가 2%일 때, 또는 금리가 0%일 때, 또는 0.5%일 때 기준금리가 자금을 대출을 받아왔어요. 그 금액이 1억이면 가계의 경우에 1억, 뭐 5억 그 이상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여기에 대한 이자가 나갈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가 있을 텐데요. 요게 확장하게 되면 지금 내는 이자보다 이자 폭보다 2배, 3배, 4배가 된다는 거예요. 한 달에 이자가 70만 원이었는데 만약에 급여소득자였다고 치자고요. 근데 얘가 곱하기 한 4를 하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급여소득자는요, 거의. 이자만 280 내면은 가게가 생존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기업들로 확장해 보자고요.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자금을 빌려와서 끌어와서 생산을 하고 그리고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사람을 뽑고 그리고 이런 부분의 중심에 있죠.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기업들이 가게들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게들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자, 이게 뭐를 기준점으로 해서 양털을 깎고 있다? 물가를 중심으로 깎고 있다. 물가를 명분으로. 자,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래서 먼저 그냥 정리하시죠. 지금 모든 자산 가격, 달러, 돈의 흐름, 실물 경제, 모든 것은 물가, 즉 인플레이션을 명분으로 전 세계 양털 깎기, 약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 당분간 국제유가 상승을 보게 되면요, 당분간 박스권의 지지부진한 고통스러운 장세가 예상이 됩니다.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가속화시키는 이유를 보게 되면요, 전 세계 코로나 락다운으로 인해서 첫 번째,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명분으로 해서 생산, 공급 병목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전 세계 공장이 전 세계 락다운으로 인해서 공장이 아직까지 가동화가 정상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에너지 식량 공급이 대폭 축소가 되었죠. 이것이 물가의 급등을 엄청나게 가속화시켰고요. 지난 수십 년 내 본 적이 없었던 물가 상승세입니다. 사실 앞으로의 세상에서는요, 코로나 이전에는요, 물가 상승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식량을 만들어내는 기술이나 에너지를 채굴하는 기술이나 생산하는 기술이나 기업들의 사실 그거를 제조, 매출 원가율에 포함되는 제조 혁명이라고 하거든요. 제조에 대한 기술이 끊임없이 계속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가를 만들어내고 물건을 생산해내는 부분이 혁신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끊임없는 디플레이션 시대에 갔다가 이거를 끝내버리고 코로나 팬데믹 락다운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 두 가지를 크게 명분 삼아 우리가 지난 몇십 년간 보지 못했던 인플레이션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독특하죠? 물론 큰 흐름에서 돈 가치가 떨어졌던 건 사실이에요, 계속. 그 부분을 언급드리는 게 아니라 10 몇 년 동안에 있었던 디플레이션을 언급드렸던 거예요. 자, 그래서 소비의 침체, 따라오는 생산의 감소, 즉, 그리고 고용의 감소로 이어지는 경제 파이 축소, 그리고 법정화폐, 종이돈의 종식, 마지막에 CBDC, 그리고 지금 메타와 가상과 실물 경제의 연결과 상용화. 그러면 XRP의 시대가 탄생함을 의미합니다. 제가 항상 언급드리죠.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타난다. 짱이다. 끝판왕이다. 혈관이다. 심장이다. 왜냐하면 정말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인체의 혈관을 혈액순환이 안 되면 심장에서 혈관으로 막 펌핑을 하잖아요. 이 중에
혈관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심장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심장과 혈관을 다 담당하는 XRP가 어떠한 역할을 이 시대에 담당할까요? 더 이상 중요성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만큼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열심히 본업에 충실하며 한 푼, 두 푼, 코인 개수, 자신이 저축하고 싶은 대상을 모아갈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매크로가 그만큼 좋지 않기 때문이죠. 더 안 좋아지더라도 지금은 최적의 시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인 개수, 한 개의 코인 개수 한 개는 나중에 돌아올 그 파급력이 엄청납니다. 매우 정말 가보지 못했던 헐값이기 때문이죠. 물론 지금보다 더 떨어져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지금 저축하는 그 코인의 개수는 엄청난 파급으로 돌아올 것은 확실성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폭 그리고 국제유가 하락폭이 나오기 전까지 우크라이나와 전 세계 코로나에 대한 완전히 가동되는 그런 부분들 이런 명분으로 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게 전환되기 전까지는 연준의 스탠스의 전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자, 그래서 물가를 주시하면서 매크로를 같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 쩐주들이 시장을 누르면서 양털을 계속 약탈하고 있다, 깎고 있다. 양털 깎기가 끝나는 시점을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시기입니다. 국제유가 산유국 감산의 5일 연속 상승, WTI 90달러 돌파. 자, 국제유가가 잡혀야 물가가 잡힌다. 물건의 가격이 잡히려고 한다면 국제유가가 잡혀야 물건의 가격이 잡힐 수밖에 없다. 얘가 모든 물건 가격의 아직까지 기준점이기 때문에 얘가 원자재 가격의 중심이다. 원자재 가격은 수출입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에 바로 직격타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플라스틱, 고무, 페인트, 의류, 그리고 페트병 모든 물건을 아직까지 원유가 중심이기 때문에 얘가 꺾여야 바로 물건의 가격이 돌아설 수가 있다. 이 부분을 언급드리는 부분이고요. 제가 참고사항으로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지금과는 다르게 국제유가, 지금은 미국과 사우디, 명실상부하게 전 세계 중동의 맹주, 오펙의 맹주가 사우디이고요. 자, 그리고 미국은 2008년도 세일 혁명으로 인해서 전 세계 석유의 기득권의 노 1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실. 중요한 건 1970년대에 지난번 사우디에 석유 장관이었던 쉐이크 야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때 미국에서는 사실 미국이 이 사우디랑 중동에 있던 애들이 원유에 채굴이 엄청나게 많이 돼 있었는데 이걸 채굴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얘네 미국과 유럽에 제가 지난번에 록펠러의 잔재라 그래서 칠공주라고 하는 파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 지난번에 언급드렸던 엑신모빌, 쉐보론, 로열더치셀, BP. 자, 이 부분이 중심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얘네의 기득권이 얘네 중동에 가서 채굴을 해줘. 그리고 무려 50%를 가져가는 거예요. 몫으로. 나머지는 얘네 나라한테 채굴을 했는데 얘네는 50만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쉐이크 야만이라고 했던 사람이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짜증나는 거야. 억울하고. 그래서 중동에 있는 애들한테 야 모여봐. 야 이제 우리끼리 하자. 쟤네 빠지라 그러고 우리끼리 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유가를 미친 듯이 공급을 줄여서 급등을 시켜버립니다. 이때 미국은 바로 에너지를 수출했었어요. 근데 이때 엄청난 전 세계의 고유가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미국은 한번 스크래치를 입고 치명타를 입고 인플레이션에 치닫게 됩니다. 이때 물론 폴 볼커도 등장을 하지만 중요한 건 연준 의장인 폴 볼커 인플레 파이터. 어쨌든 이때 엄청난 고유가. 자, 미국이 그 유가의 고유가를 바로 직격타를 맞게 되죠. 그리고 수출을 이때 이후로 통제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시 개방을 했지만. 그래서 이때 닉슨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때 바로 헨리 키신저. 닉슨 대통령 때 헨리 키신저가 국무장관이었거든요. 얘를 급파를 시켜요. 그러면서 바로 사우디의 바로 쉐이크 야마니와 대담을 갖죠. 가장 중요한 순간에 바로 얘를 불러냅니다. 이게 지금의 역사와 다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지금의 모습과 역사는 반복되고 형태와 형식이 변형만 조금 될 뿐 결국 결과적으로 반복이 되고 그리고
그 부분을 인지할 수 있어야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를 제가 언급을 드리고 유가의 패권을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그 연장선에서 이해를 하시길 바래요. 자, 그래서 얘네가 둘이 대담을 딱 가져요. 그리고 그 유명한 엄청난 사건이죠. 헨리 키신저가 바로 또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핵심 세력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여기 쉐이크 야마니. 헨리 키신저가 제안을 해요. 야, 우리가 그 유명한 아람코를 니네한테 줄게. 그리고 니네 사우디 보게 되면 니네 좀 국방력이 약하잖아. 니네 좀 솔직히 두렵잖아. 그치? 테러도 두렵고 우리가 니네 대신 이들 나라에서 우리가 지켜줄게. 사우디 아람코를 따지면은요, 애플이 비교가 아니고요. 그 전체 가치를 따지면 전 세계 어느 기업도 상대조차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가치로 따져도 말입니다. 아람코는 일부 상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압도적이죠. 자, 아람코는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 말고 미국이 중동의 국가에서 지켜줄게 그랬어요. 그럼 대신에 자, 이제부터 니네는 원유를 판 걸를 달러로 결제를 해. 자, 이런 두 번째 그 판 달러로 결제한 자금으로 미 국채를 사. 자, 이게 바로 그 대담 엄청난 그 약속의 탈러 배그제의 혁명이었어요. 자, 이 이면에 뭐가 있다? 유대인과 글로벌 금융 세력들은 미국을 통해서 지난 수백 년간 세상을 지배해 왔던 겁니다. 근데 미국이 이제 파급력이 미국이 에너지가 떨어지고 있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떨어지고 있다고요. 유럽이 떨어지니까 미국으로 넘어왔죠. 미국이 떨어지니까 어디로 넘어가죠. 자금을 따라 이동하는 것 뿐이에요. 왜? 유대인들은 전 세계 금융 세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 세력을 지배하니까 미디어를 지배하고요. 글로벌 기업들을 지배하는 거고요. 그 위에 가계 기업 정부 그 위에 이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그들의 자금이 미국의 6대 왕을 탄생을 시켰고요. 6대 왕이라 하면 자동차 왕 헨리 포드, 석유왕 록펠러, 금융왕 JP 모건, 철광왕 앤드류 카네기, 선박왕, 철도왕, 벤더빌트 이런 자금들을 지금도 역사가 반복되고 있고요. 옐런 머스크의 테슬라의 자금도 그 자금들과 끈 뿌리를 보면 다르지 않다. 자, 그런 움직임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들의 움직임이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들이 의도적으로 공급을 축소를 시켜서 유가를 끌어올리는 것 뿐입니다. 미국과 사우디는 싸울 의지가 별로 없지만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는 끌어올리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니까 한국은행도 대한민국도 가속화시키고 다른 나라의 국가들도 대부분의 몇몇 국가를 제외하곤 다 물가를 급등시키면서 털을 깎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꺾여 나갈 때 지금과지 않은 다른 모습을 보이리라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증시, 코인, 실물경제, 금융시장을 보는 눈, 통찰력이다. 미래를 읽는 눈이다. 이 모든 것들은 경제, 산업, 역사, 기타 모든 지식들이 병통폐합될 때 뒤에 이면에 있는 본질과 통찰력이 보이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다시 한번 언급을 드려요.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독서와 사색의 시간을 통해서 늘 새로운 일을 도모하라. 제 방송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온전히 본인 것으로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러니 CM 페드워치에서 11월 기준금리 75bp 인상 가능성 81, 50bp는 18. 자, 조금 있으면 90으로 갈 것 같아요. 물가가 급등하면 연준은 수도꼭지를 절대 풀지 않고 계속 잠근다. 물가를 급등시키고 있다. 그게 저는 정확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 경기 침체 우려 속 바닥 도달. 발키리와 아크 인베스트 분석가 참고만 하시고요. 저 또한 참고만 합니다. 단기적으로 연방준비제도의 정책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 위험 자산이 전반적으로 계속 하락세를 보일 것. 전 이 글자만 보여요. 제가 방금 전에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던 물가가 잡히기 전까지는 연준의 정책 스탠스의 전환은 없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공포 탐욕지수 22, 투심 극단적 공포지수. 이게 바로 매입하기에 최적의 시기라고 보는 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투자에 대한 맥이 잡힐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지난 수십 년간, 100여 년간 금융과 투자에 대한 방법을 우리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대로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FTX, 세계 40개국서 비자 카드 출시한다. 글로벌 자산거래소 FTX가
아시아와 유럽, 중남미 40여국에서 직불 카드를 출시한다. CNBC 보도에 따르면 글로벌 결제기업 비자와 FTX가 협력해서 암호화폐로 결제 가능한 카드를 출시하기로 했다. 거래소에 있는 암호화폐로 바로 결제를 할 수 있는 FTX 비자 카드는 지난 1월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출시된 바 있다. 자, 그래서 암호화폐 가격은 부진하지만 시장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있다며 사람들이 코인으로 사고 싶은 물건이 있는 한 우리는 그것을 촉진하고 싶다. 자, 그래서 인프라가 계속 확장해 나간다. 깔고 있다는 부분이죠. 이 사상은 99.9가 아니라 100% 온다. 이미 깔려 나가고 있다. 어느 순간인가, 어느 기준점인가 제도화와 그리고 대중의 인식이 바로 될 때 가격은 달나라에 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리플의 가격이 현재 730원이에요. 자, 잘 버티고 지금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폭발적인 상승, 그리고 물량 소화 다시 갈 것 같은 준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제가 어제 자세하게 언급을 드렸죠. 기술적인 분석은 차트는 참고만 한다. 투자 심리만을 나타내면서 과거의 지표상으로서 흐름과 그런 부분을 참고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결국 소송이 좌우하는 부분이다.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계속 지지부진할지 그 부분은 소송이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큰 흐름에서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 리플이 이렇게 선방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2,770만 원 다시 꺾였어요. 다시 이렇게 하락이 확대를 좀 해볼게요. 다시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하락폭이 조금 있죠? 꽤나 좀 있습니다. 그리고 증시도 전저점 거의 이탈 수준, 일부 이탈했죠? 전 세계 증시가 다시 한번 크게 울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물가가 있습니다. 물가가 급등을 하니까 연준이 긴축 스탠스가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 미 국채 금리가 미친 듯이 금리가 급등을 한 거고요. 그랬더니 달러의 가격이 급등한 거고요. 그랬더니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원화가 역사상 가보지 못했던 약세, 그리고 위안화의 약세, 이러한 현황이니 증시와 코인 시장은 박살나 있죠. 자, 그럼 물가가 돌아서야 이 모든 흐름이 다 풀리는 거다. 그래야 연준이 스탠스를 바꾸니까, 연준이 스탠스를 바꾸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스탠스를 다 바꾸니까. 아직까지 그러한 시스템에 있기 때문입니다. 쉽죠? 제가 지금 언급드렸던 부분을 머릿속에 그림 속으로 찰칵하고 찍어 놓으시길 바라요. 데이터상에. 자, 리플 5개월 내 최고가 육박, 한 주간 상승률 최고. 자, 시장이 엄청나게 연준이 자금증을 다 씨가 마르게 조이고 있는데 XRP는 한 주간 상승률을 최고를 보였습니다. 소송에 대한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으면 꺾일 거고요. 충족이 되면 물량 소화하고 다시 가겠죠.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올지 차분하게 지켜보시자고요. 매크로가 흔들거릴 때 상승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힘이 나죠. 그러나 아직까지 올라간 게 없다. 리플 라울로 강세, XRP 랠리 지속될까? 라울로 강세가 왜 나왔을까요? 간단한 부분이죠. 소송에 대한 기대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소송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다. 자,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켜볼 수 있도록 하고요. 데이터 XRP 1일 신규 주소수 2,773개. 최근 3개월 내 최다이다. 자, 데이터 분석 업체 센티먼트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 리플 신규 주소수가 전날 2,773개를 기록해 최근 3개월 내 가장 많은 주소가 생성되었다. 암호화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XRP가 나홀로 상승하며 0.52달러 선을 회복했다. 소송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의 관심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지난 2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시간 동안 소송이 많은 부분을 참여해 왔죠. 시장의 투심을 결정해 왔죠. 요게 막이 내려져야 합의가 돼야 이게 돼야 판이 그려집니다.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그렇기에 차분히 좀 기다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리얼비전그룹 CEO XRP 낙관적으로 전망한다. 라울팔이죠. 라울팔 CEO가 XRP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SEC와의 소송은 XRP에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리플은 실제 사용되고 있는 프로토콜이다. 그들은 결제 프로토콜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매트칼프의 법칙, 네트워크 참여자 수가 많아질수록 네트워크의 가치는 지수 함수적으로 증가한다. 이 법칙으로 보아도 긍정적이다. 자, 사실 이 말은 참고만 하시고요.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 자, 제가 국제유가를 공급이 정한다. 고래가 모든 가격을 정한다. 국제유가를 봐도 반도체 가격을 봐도 메모리 반도체에서 D램 가격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중 삼성전자가 정한다. 자, 전 세계 금리는 누가 정한다? 미국 중앙은행이 정한다. 자, 이 부분은 글로벌 고래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XRP는 이 기득권이 전 세계 이 핵심에 있는 기득권, 사우디의 자금도 들어갔고요. SBI 비전 펀드를 통해서 사우디의 자금들, 리플 아시아를 통해서 소프트뱅크, 그리고 사우디, 전 세계 인프라를 깔고 있는 중심 세력 중에 하나죠. 그것뿐만 아니라 비자, 마스터카드, 미국 중앙은행, 아까 보았던 CME 그룹에서 CME 페드워치, CME 그룹,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나스닥, 글로벌 국제 거래소, 그리고 모든 기득권들이 XRP를 중심으로 해서 인프라망을 깔고 있다. 제가 방송 초 시작을 하면서 언급을 드렸죠. 법정화폐의 종식, CBDC의 도입, 메타와 가상 실물 경제의 연결과 상용화, XRP의 시대가 탄생한다. 주인공 짱, 끝판왕, 혈관이자 심장이다. 우리가 긴 시간, 주인공을 만나려고 한다면 긴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죠.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빠그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선방을 하고 있죠.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